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사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나면 언젠가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이 세상에 영원한 관계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또 다른 만남, 외도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고요. 비록 그것이 오래전에 난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었다 해도 말이죠. 완벽하게 속였다 해도 그 사람이 나를 기망하고 속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전 결혼 생활 8년 동안 주부로 살았지만 한때는 의대 출신으로 잘 나가기도 했던 41살 김지혜입니다. 현재 저는 몸이 좋지 않은 딸과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레지던트 시절에 가정을 뒤로 한 채 바람을 피운 것을 뒤늦게 알고 이혼하게 되었죠. 저의 꽃다운 20대 학생 시절, 전 지방의 한 의과대학에 다녔고 같은 대학 출신이었던 남편과는 동기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군대까지 다녀와서 재수를 하고 조금 늦게 대학에 입학한 동기였죠. 하지만 의과대에서 삼수, 사수생은 흔히 볼 수 있으니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군대를 다녀왔다는 이력이 다른 남자 동기들 사이에선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남편은 서울 사람이었고 전 강원도 출신이었는데 의과대학이란 공통분모 속에서 만나게 되었죠. 의과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과정 6년을 지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는 대학과정 6년 차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힘든 인턴 생활을 함께 잘 견뎌왔죠. 주변 사람들은 저희 커플을 보면서 인턴이 무슨 연애냐고 인턴 때는 있던 사랑도 떠나간다며 놀려댔네요. 저 커플 오래 갈 리가 없다고 내기를 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저희는 같은 직종이다 보니 말이 잘 통했고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기에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예쁘게 사랑했네요. 그러다가 인턴 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인턴 끝나고 할 생각이었는데 조금 이른 임신이었지만 전 과거 다낭성 난포증으로 임신이 힘들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아기가 마냥 기뻤네요. 전 임신한 몸으로 인턴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늘은 그런 저의 편이 아니었는지 하혈이나 복통 등 몇 번의 유산 위기를 겪은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 아기를 지키지 못하면 다시는 임신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이번 임신이 정말 간절하고 소중했죠. 이를 병행하면서 뱃속의 아기를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휴직밖에 없었습니다. 출산 후 아기를 맡기고 복직할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없었죠. 전 그렇게 인턴 과정 중 휴직을 하고 우리가 일하던 병원 인근의 조용한 동네에 신혼집을 마련해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렸네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아이를 출산했죠. 우리의 첫 아이는 예쁜 공주님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첫 손주를 보신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셨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기에게 선천성 소화기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네요. 아픈 딸아이를 돌봐야 했던 저는 예상과 달리 바로 복직할 수가 없었죠. 그 사이 남편은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레지던트 2년 차까지는 인턴 때와 별반 차이 없이 바쁘게 돌아가죠. 제 남편 역시 당직으로 인해 집에 자주 오지 못했고요. 덕분에 저는 하루 종일 독박 육아를 해야만 했죠. 친정 부모님은 멀리 강원도에 계시고 시부모님은 서울에 계시니 아픈 딸을 맡길 수 있는 곳도 없었죠. 아기가 건강했다면 베이비시터라도 구했을 테지만 제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네요. 이러다 보니 전 끝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레지던트 생활 내내 정신없는 생활을 했죠. 그래도 쉬는 날이나 일찍 마치는 날에는 아이와 함께 놀아주면 좋으련만 남편은 회식, 동기 모임 등 휴일마저 다른 볼일로 바빴죠. 그런 남편에게 전 서운함을 내지르기도 했지만 전혀 들리지 않는지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남편은 언제나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만 할 뿐 변할 생각은 추호도 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제 요청에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묵인하던 남편은 시부모님이 저녁 먹으러 와라 하실 때면 3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 시댁까지 냉큼 달려가는 건 잘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아들들 가족을 불러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시부모님과 로펌에 다니는 시동생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가 다 같이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하곤 했죠. 주로 어머님이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와 동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머님 옆에서 거들곤 하죠. 그럼 당연히 남편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꼭 시동생이 봐주더군요. 사실 시동생네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시동생이 아이를 정말 잘 놀아줍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고작 6개월 차이라서 시동생 혼자 보기엔 무리가 있죠. 게다가 제 딸은 병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많아서 언제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작은 아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 남편이 잠시라도 아이를 적극적으로 봐주길 바라는 건 제 욕심이었을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과 아이와 함께 친정에 방문하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꿨죠. 저희 부모님은 그쪽 지역에서 꽤나 큰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바쁘세요. 돈은 넉넉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죠. 아이도 보여드리고 안부 인사도 드리려면 함께 가야 하는데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가자고 할 때면 언제나 바쁘다며 저랑 아이만 보내곤 했네요. 그렇게 가정에 소홀하고 밖으로만 도는 남편이라지만 전 바람 쪽으로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성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딸아이도 제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생긴 케이스죠. 게다가 남편은 캐릭터가 좀 독특한 편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 착한 의사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다른 의사들과는 좀 달랐죠. 연애할 때부터 남편의 사고방식이 조금 남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네요. 일단 남편은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학 관련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대화를 할 수 있죠. 논문 혹은 확실하게 입증된 부분에 대한 지식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책이나 영화에 대한 감상 같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대화를 하면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마치 자신을 감추기라도 하듯 감정이나 생각 자체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었네요. 하지만 그런 남편은 또 시키는 일은 곧잘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시키는 일만 잘했죠. 정확하게 전달한 오더만 이행하는 남편을 보면 그래서 당신이 의사가 되었구나 싶더군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퇴근하고 집에 올 때 병원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해줘 라고 오더를 내리면 그 뒤로는 언제나 병원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당직을 서는 날에는 전화를 안 하죠. 왜냐하면 집에 안 오니까요. 남편은 집에 오는 게 아닌 이상 저에게 전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시키는 일은 곧잘 하니까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살면 되겠지 했네요. 하지만 정말 남들과 다른 특이한 점이라 생각한 것은 바로 남편의 사고방식입니다. 어느 날 남편과 영화를 한 편 보고 난 뒤 대화를 했죠. 영화 내용은 사기꾼이 사기로 잘 먹고 잘 사는 내용이었고 그 결말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그래도 범죄자가 저렇게 잘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안 그래? 감옥이라도 가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안 들키면 범죄가 아니지. 라고 하더군요. 전 남편의 말에 황당했고 무슨 소리야. 저런 사기를 치는 건 범죄잖아. 라고 말했죠. 그런데 남편은 안 들키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뇌리에 이 사람은 도덕을 배운 적이 없는 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공감 능력 제로인 남편이려니 생각하며 이 또한 가르치면 되겠지 하고 넘겼네요. 아픈 딸아이만 빼면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장손 하시는 시아버지의 바람대로 저와 남편은 시험관을 통해 무사히 아들도 출산했죠. 남편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칠 때까지 저는 온전히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무사히 피부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남편은 이제 서울에 개인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서울의 시댁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시댁 근처에 살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역시 그건 아니더군요. 남편은 야간 진료다 뭐다 해서 여전히 늦게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에게만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온 남편이 학교 동문회 일정이 잡혔다며 함께 가자 제안하더군요. 사실 동문회 자리가 서로 인맥을 만드는 자리라서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개원까지 했으니 참석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아이들은 그날 시동생과 동서가 봐준다고요.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학교까지 장거리를 갈 기대에 조금 들뜨더군요. 동문의 장소는 학교 인근 호텔이었죠. 오랜만에 선배나 동기들을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네요. 이제 의사가 아니다 보니 하지만 전 이제 의사가 아니다 보니 학교 선배 동기들보다는 부인들과 어울리는 게 편하더군요. 마침 눈에 익은 분들도 몇 분 계셨고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의 선배 부인이 제 옆자리로 슬쩍 오더니 귓속말을 하더군요. 잠깐 나 좀 봐. 남편과 그 선배는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남편이 전공 과목을 선택할 때부터 개원을 할 때까지 언제나 남편에게 조언을 해주시던 가까운 분이죠. 그 덕에 저도 서울로 올라가기 전까지 선배와 선배 부인을 종종 만나곤 했고요. 그래서 저와 둘이서는 언니 동생하고 지내죠. 선배는 전문의를 따고 학교 근처에 피부과를 개원했고 언니는 그 병원에서 사무와 간호보조 일을 하며 부부가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최 선생 여자 있었던 거 알고 있어? 언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아주 나쁘더군요. 아무리 남편이 바쁘다며 밖으로 많이 돌았다지만 바람 피울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데 저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언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 기분 나빠요. 내가 확실한 게 아니면 자기한테 이런 말 하겠어? 그럼 모른 척하고 넘어가리? 평소 좀 밉살 맞은 구석이 있던 사람이라 별로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언니 입을 다물게 하려면 확실하게 반박이라도 해야겠기에 전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일하기 전에 이쪽 디자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거 알지? 며칠 전에 그 회사 같이 다니던 친구를 만났어. 내 남편의 여자 이야기를 한다 해놓고 뜬금없는 서두에 이건 뭔가 싶었죠. 언니는 전 직장 동료를 만나 서로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아직 솔로라는 그 친구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신랑 후배 한 명 소개시켜줄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전에 의사 만나봤는데 좀 이상했어.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좋아. 하더라네요. 그 친구도 계속 같은 지역에 있었으니 호기심이 발동한 이 언니가 그 의사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캐물었다네요. 그러자 그 친구가 이미 몇 년도 더 된 이야기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참 동안 그 이상한 의사의 이야기를 듣던 언니는 그 의사가 자신이 아는 누군가와 쏙 빼닮았다는 감이 확 왔다고 하더군요. 이쪽 지역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 더 그랬겠죠. 전공 과목도 그렇고 출신 학교도 같은 것도 몹시 수상쩍은 데다 결정적으로 나이까지도 완전 제 남편과 똑같길래 혹시 그 사람 이름이 최재혁이야? 라고 툭 던졌다네요. 그 물음에 친구가 순간 당황을 했고 언니는 옳거니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진짜 맞구나 싶어 그 상황을 동료에게 쥐어주었다 합니다. 어머머, 그 의사 내 남편 후배야. 근데 너 그럼 애가 둘인 그 유부남이랑 만났다고? 진짜? 그러자 친구는 정말 황당한 얼굴을 하며 무슨 소리야. 2년 가까이 사귀었는데 그리고 거의 1년 정도는 같이 살다시피 했어. 유부남 아니야. 네가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야? 했다더군요. 한참을 서로 맞다 아니다를 따지다가 결국 제 SNS를 뒤져 남편의 사진을 찾아 그 친구에게 보여줬고 그 여자가 사귄 남자는 최재혁, 바로 제 남편이었다네요. 그 친구는 심한 충격을 받았는지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합니다. 진짜 몰랐어? 어. 아니 어떻게 그걸 몰라? 한 달에 반 이상을 나랑 사는데 어떻게 유부남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왜 헤어진 거야? 2년 정도 지나니까 바람을 피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좀 이기적인 부분도 있었고 결국 남편은 그 여자에게 차였다네요. 하지만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에도 남편은 그 여자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했다더군요. 마치 헤어진 적이 없다는 듯 말이죠. 그 여자는 남편의 그 태연함이 무서워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제서야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했다 합니다. 생각보다 디테일한 내용에 저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 모든 게 사실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감쪽같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호러 영화를 볼 때나 느낄 수 있는 머리가 쭈뼛 설 정도의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이럴 때일수록 더욱 침착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네요. 하나씩 열쇠로 자물쇠를 풀어내듯 차근차근 알아가겠다 다짐을 했고 언니에게 그 여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지났고 언니는 저에게
그 여자의 번호를 알려주었죠. 얘는 진짜 몰랐대. 내가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막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니까. 이것도 내가 얘는 결백하다는 거 자기도 다 안다고 간신히 설득한 거니까 혹시라도 애먼 사람 잡지 마. 알았지? 알았다고는 했지만 전 설마 진짜 몰랐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죠. 통화는 부담스럽다는 말에 문자로 만날 약속을 잡고 전 그녀가 있다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그녀는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에 핏기 하나 없어 보이더군요. 그녀의 깔끔하고 세련된 오피스룩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죠. 한참을 침묵하던 중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 만나는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걸 몰랐어요. 헤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 이런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네요.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을 수가 있는지 제가 너무 한심해요. 그러게요. 저도 같은 기간 동안 감쪽같이 속았네요. 병원 환자였던 그녀는 얼굴에 생긴 포진 때문에 입원을 했고 우연한 계기로 남편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하더군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시하는데 본인도 싫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요. 저도 속은 것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중간 휴대폰 번호도 한번 바꿨고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어서 제시할 만한 것은 없네요. 그리고 2년 가까이를 연인으로 지냈다며 예전 클라우드에서 찾았다는 사진 몇 장을 보여주더군요. 사진은 그냥 평범한 연인이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주변의 흔한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분명히 다정한 연인의 사진임에 틀림이 없었네요. 저 사진 속 남자가 내 남편만 아니라면 말이죠. 그녀는 남편이 항상 현금을 사용하는 것과 다들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에 혼자 구형 투지폰을 쓰는 것에 대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의사라는 직업상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다네요. 멀쩡한 유부남 의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일이 바쁜 편이고 워낙 독립적인 성격이기도 하거니와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기에 항상 연인과의 연락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 남편과는 그런 문제로 싸울 일이 없어서 아주 편했답니다. 단지 서울 부모님 댁에 자주 가는 정도로만 알았다고요. 그녀는 병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남편은 수시로 자신의 집에 놀러 오곤 했답니다. 한 달의 절반은 자신과 지냈으니 아무런 의심도 안 해봤다네요. 쉬는 날엔 둘이 같이 놀러 다니기도 했고 둘 다 바쁘긴 하지만 그냥 평범한 연인이었다 하더군요. 그러다가 그녀가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오피스텔을 옮겼고 지역이 달라지니 자주 보지 못하는 데다가 한 번이라도 보려면 자신이 남편이 있는 곳으로 와야만 하는 것이 싫었다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다녀가면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컨디션 조절이 안 되더라네요. 그러다가 제 남편이 또 다른 환자한테 추근덕거리는 걸 알게 되었고 별 미련 없이 헤어졌다 했죠. 그렇게 헤어졌다지만 남편과 다시 못 볼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더군요. 서로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었고 대학병원에 아는 의사 하나쯤 있으면 급할 때 좋겠다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헤어지고 난 뒤에도 남편에게서 여전히 연인인 것처럼 연락이 오길래 그때부터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빠졌다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다는 거짓말도 해보고 내 몸이 그리워서 연락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남편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하네요. 언젠가 한 번은 남편이 그녀에게 밤늦은 시간에 전화해 지금 볼 수 있냐고 묻길래 당연히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그럼 네가 이쪽으로 오던가 했더니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택시를 타고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같이 술이나 한잔하고 보내려 하니 갑자기 모텔에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때 너무 수치스러운 기분에 바로 제 남편을 택시 태워 보내고 이후 연락처까지도 차단해버렸다네요. 차단한 이후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답니다. 꽤나 듣기 거북한 남편의 연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이리도 내 모습이 초라하던지 목 놓아 울고 싶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네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사실 남편이 스마트폰을 쓴 지는 몇 년이 채 되지 않았죠. 그마저도 마지막 투지폰이 고장난 이후 더 이상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구입한 거네요. 필요한 연락은 문자나 전화로 오니 인터넷은 필요 없다면서 1기가 정도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쓰고 있죠. 남편의 휴대폰 패턴은 제가 만들어줬으니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은 스마트폰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더군요. 오로지 전화, 문자만을 위한 단순한 연락망 같은 것이 바로 남편의 핸드폰이었네요.
남편의 문자와 통화 목록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도 대부분 가족들과 쓴 거밖엔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남편의 완벽한 은닉 행위에 다시금 소름이 돋았네요. 그래, 그 여자와 연애할 때도 현금만 썼다고 했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두 여자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지? 아픈 큰애를 돌보느라 정신이 팔려있던 사이를 틈타 지능적으로 교활하게 바람을 피웠을 남편을 생각하니 피눈물이 솟구치더군요. 순간 갑자기 남편이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 들키면 범죄가 아니지. 사기질로 잘 먹고 잘 사는 영화를 보고 했던 그 말이 남편에게는 진심이었다는 걸 전 그제서야 깨달았네요. 아, 넌 그걸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구나? 그래, 그럼 넌 이제 걸렸으니 불륜인 거네. 전 그렇게 남편에게 깨져버린 신뢰와 사랑에 대해 정리가 되었고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저 생각이 진심이라면 애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어. 이제 더 이상 이런 남자와는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저는 남편과 연인이었던 그녀에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네요. 한 번만 다시 남편에게 연락을 해봐 달라고 말이죠. 그녀에게 회신이 온다면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과거에 그들이 연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그녀의 연락에 분명히 반응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녀는 남편과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며 거부하더군요. 하지만 저 역시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기에 그녀를 회유했죠. 당신도 이 남자한테 당한 복수는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한 번만이라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계속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왔을 거예요. 저 아이가 둘이에요. 이런 아빠 밑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겠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돈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려요. 그런 저의 간곡한 애원에 그녀는 생각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가 문자가 캡처된 화면 사진을 보내왔죠. 바로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은 그녀의 연락에 바로 반응했더군요. 그녀는 저에게 남편과 만나기로 했다며 예전에 만났다는 대화를 녹음해오면 되는 거냐고 물어왔죠. 저는 바로 그녀에게 성능이 좋은 소형 녹음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과 만난 3시간 정도의 모든 대화 내용을 보내줬네요. 그 속에는 그 둘이 과거 연애할 때에 대한 대화 내용과 남편은 여전히 그녀에게 미혼이라고 숨기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도 그녀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는 내용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더군요. 그 내용을 들은 저는 제가 남편에 대해 지금까지 오해해온 부분을 또 하나 바로잡을 수 있었네요. 최재혁, 너 그쪽으로 관심 없는 게 아니었구나. 이후 그녀는 다시 남편을 차단했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힘들게 그녀에게서 받은 완벽한 증거를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께 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시아버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셨더군요. 남편을 불러다 꾸짖고 저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보내셨으며 갑자기 시골의 땅을 저에게 넘겨주겠다며 저를 달래려 하셨습니다. 설마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버님이 금이야 오기야 하시는 장손 때문이겠죠. 시아버지는 원하는 대로 모두 해주겠다며 저를 회유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혼과 양육권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친정에서도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셨고요. 다 지난 일로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장손은 절대 못 준다고 고집을 부리는 시아버지께 전 깔끔하게 이혼해주지 않으면 남편 병원 환자들은 물론 학교 선후배나 교수님 모두에게 소문내서 사회적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협박했네요. 사실 시아버지의 난리가 별로 두렵지는 않더군요. 소송으로 간다 해도 제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많았고 양육권 문제도 그랬죠. 남편은 가정에 매우 불성실했으니까요. 시부모님도 알아보실 만큼 알아보셨을 테고 사회적 지위와 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이었기에 그렇게 저는 큰 소란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 도와준 그녀에게 얼마의 사례금을 보내려고 연락했지만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더군요. 저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며 위로해 주셨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제 인생에 대해 가열찬 응원을 해주시네요. 저는 힘을 얻어 아이들과 저를 위해 힘차게 살아보렵니다. 이제야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보려고요. 물론 인턴 기간 중 그만뒀으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어디든 길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명언이 있듯이 깊은 뜻이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하든 그 길이 생기겠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이라지만 그래도 개척해 나가는 게 또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걸리면 범죄가 아니라던 제 전 남편은 이제 걸렸으니 그 사람 기준의 범죄가 된 걸까요? 사실 아직 그 기간을 생각하면 여전히 머리카락이 설 만큼 소름이 돋곤 하네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뒤늦게라도 남편의 만행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속을 알 수 없었던 남자의 실체, 그 본 모습에 대해 진실의 종이 울려 결국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 전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입을 꾹 다물고 생각과 감정을 속인다 한들 언젠가는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배웠네요. 거짓 속에는 언젠가 밝혀질 진실이 있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제 이상한 남편의 완벽할 뻔한 외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